성 PT와 함께하면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합니다. 자, 5단원 스포츠와 미디어고요. 여기 단원 들어가시기 전에 칠판 한번 보시면요. 미디어와 스포츠의 관계를 보는 단원이겠죠. 스포츠 단체는 미디어에게 중계권을 주는 부분이고 미디어는 스포츠 단체에게 중계비를 주는 의미가 있고요. 사실 그 사이에는 광고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단체는 광고주에게 광고 효과를 주고 미디어에게 광고주는 광고비를 주고 미디어는 광고 효과를 광고주에게 주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고 대략적인 개념만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와 미디어의 이해에서 스포츠 미디어의 개념을 보시면 먼저 미디어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미디어는 TV나 라디오 같은 걸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송신자, 즉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 수용자 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다, 매개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디어의 기능을 보면 광고 판매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사회 규범이나 문화, 가치관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식을 제공하는 공공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역할이 있고요. 대중에게 즐거움을 주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스포츠 미디어는 어떠한 기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스포츠 미디어는 스포츠에 담긴 인간의 정서, 지식, 가치 등을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스포츠 미디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스포츠 미디어의 기능도 비슷하겠죠. 정보 기능이라 그래서 스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통합적 기능이라 그래서 사회 집단을 통합시켜주고 정의적 기능, 즐거움이나 관심, 흥미 등을 느끼게 해주고 도피 기능, 대리만족,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포츠와 미디어는 무슨 관계냐라고 봤을 때 밑줄 치실게요. 공생관계입니다. 처음에 그림에서는 광고주가 들어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사실 스포츠와 미디어 자체의 관계를 봤을 때 스포츠는 미디어를 통해서 스포츠를 홍보하거나 관중을 확보하는 도움을 받고 미디어는 스포츠를 통해서 인기도를 활용해서 광고 효과나 수익을 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 돕는 관계, 공생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스포츠는 신문 판매를 증진시켜주거나 광고 수익을 주거나 TV와 라디오 방송 시간 등을 이용한 수익 계약의 증대에 이용되고 있고 미디어는 스포츠와 관련된 소비 상품을 경기 장소에서 관객들에게 판매하도록 도움을 준다. 스포츠는 미디어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 잡을 때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뉴 미디어의 등장으로 스포츠 콘텐츠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스포츠가 미디어에 의존할수록 미디어의 스포츠에 대한 통제력은 증가된다. 스포츠 메가 이벤트는 미디어의 이윤 창출에 기여한다. 스포츠 저널리즘의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관련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결국 스포츠 저널리즘은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대중에게 스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스포츠 저널리즘은 옆에 밑줄 치실게요. 대중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옐로우 저널리즘의 성격이 강하다. 옐로우 저널리즘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밑에 나와 있죠. 선수 개인의 사생활이나 비공식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대중을 자극하고 호기심에 호소하는 흥미 위주의 스포츠 관련 보도를 얘기한다 라고 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인 자극적인 기사가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옐로우 저널리즘은 황색 저널리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저널리즘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9번에 나와 있죠.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된 문제가 있고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그 옆에 스포츠 선수의 상품화, 특히 여성 선수들의 상품화의 문제가 있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승리지상주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저널리즘이 이러한 논란이 되기도 한다라고 어느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고요. 이거는 기출된 내용이라 넣어놨는데요. 10번 1964년 동경올림픽 경기 대회는 최초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미국에 중계되었구나 라고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는 결국 공생관계다라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한 번씩 쭉 읽어봐 주세요. 자, 그 다음 맥루한이 구분한 매체 이론인데요. 이 매체 이론은 사실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를 구분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매체 스포츠와 쿨 매체 스포츠를 구분하는 걸로 따로 나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몇 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한 미디어의 특성이나 한 매체 스포츠의 특성이 비슷하고 쿨 미디어와 쿨 매체 스포츠의 특성이 비슷해서 그 부분을 묶어서 넣어놨습니다. 이 미디어와 스포츠를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를 구분하는 문제, 한 매체 스포츠와 쿨 매체 스포츠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그렇게만 묶어서 보셔도 크게 상관이 없고요. 제가 생각한 부분 중에 이제 한 미디어 같은 경우는 핫이 뜨겁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요리가 완성돼서 뜨겁게 음식이 바로 먹을 수 있게 나온 음식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미디어는 요리가 다 완성돼서 뜨겁게 바로 먹을 수 있게 나온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봐주시고요. 쿨미디어는 요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재료만 있어서 데워 먹는 상태,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게 데워 먹는 걸 쿨미디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내용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미디어는 제가 다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미디어 자체도 음식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미 다 만들어져서 주입식으로 되고 있는 게 한 미디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의 영향력이 큰 게 한 미디어의 속성이다라고 봐주세요. 설명을 보시면 전달 형태가 논리적이고 계획적이며 장시간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매체다. 즉, 수용자가 미디어를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가 쉽게 수용된다. 단순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정의성이 높다.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정밀입니다. 고정밀. 즉, 고정밀이란 얘기는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가 분명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보의 양이 많고 선명하고 논리적이다. 고정밀이다. 대신에 수용자의 감각적 참여도는 낮고 감각적 몰입도도 낮다. 즉, 저참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 미디어는 고정밀 저참여다. 그리고 경기 진행 속도가 느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포츠의 유형으로 봤을 땐 정적 스포츠, 개인 스포츠, 기록 스포츠, 공격과 수비가 분명하게 구분된 스포츠가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미디어에는 신문, 라디오, 영화, 잡지가 있는 거고 야구부터는 한 매체 스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구, 테니스, 사격, 양궁 등등 이 뒤에 나온 부분은 한 매체 스포츠구나. 둘의 특성은 고정밀 저참여로 특성은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쿨미디어는 음식 재료는 있지만 아직 요리가 완성되지 않아서 사람마다 먹는 방법이나 해먹는 방법이 다른 부분이 쿨미디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고 피드백이 반영되면서 수신자가 보완하는 부분이 큰 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미디어가 쿨미디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달 형태가 일시적, 감각적이고 비논리적이다. 전달 내용이 복잡한 형태로 분산돼서 전달된다. 아까 음식 재료만 있다고 하듯이 분산돼서 전달되고 정의성이 낮다. 즉 저정밀이다. 경기 속도가 빠르고 변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가 분명한 정도가 낮다라고 보는 게 저정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용자가 참여하는 건 높죠. 그리고 몰입도도 높아서 고참여다. 즉, 수용자가 그냥 편하게 보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주의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포츠의 유형으로는 동적 스포츠, 팀 스포츠, 득점 스포츠, 공격과 수비가 불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은 스포츠가 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쿨 미디어로는 인터넷, 모바일 기기, 비디오 게임, 비디오, 만화, 텔레비전이 있고 쿨 매체 스포츠로는 축구, 핸드볼, 농구, 배구, 밀식축구, 아이스하키 등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예시 보시면은 이게 왜 한미디어지? 이게 왜 쿨미디어지? 라고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이 맥루안이란 사람이 정리해 놓은 거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예시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진 마시고요. 초록색으로 나온 게 기출된 부분이다 보니까 기출된 거 위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밑에 표를 보시면 중요한 부분 위주로 다시 한번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 미디어 스포츠는 정의성이 높고 쿨미디어 스포츠는 정의성이 낮다. 감각 참여성과 감각 몰입성을 보시면 한 미디어 스포츠는 둘 다 낮고 쿨미디어 스포츠는 둘 다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경기 진행 속도 같은 경우에는 한 미디어 스포츠는 경기 진행 속도가 느리고 쿨미디어 스포츠는 경기 진행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 진행 형태의 경우 한 미디어 스포츠는 공격과 수비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선형, 쿨미디어 스포츠는 공격과 수비가 불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스포츠였기 때문에 복선형입니다. 중요한 부분 위주로 정리된 표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대중전달 이론이라 그래서 4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인차 이론. 제목에서도 좀 유추가 되실 텐데요. 대중매체가 관람자의 흥미를 끄는 이미지를 제공하고 개인이 독특한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중매체를 이용한다. 대중매체가 개인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만족시켜준다. 이러한 부분이 개인차 이론인 거고요. 대중매체는 인지적, 정의적, 도피적, 통합적 욕구를 해결해준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하나씩 보시면 인지적 욕구는 스포츠에 대한 지식이나 경기 결과 및 선수와 팀에 대한 통계적 지식을 제공해주는 부분입니다. 지식에 밑줄을 쳐주시고요. 정의적 욕구는 스포츠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제공해줍니다. 흥미와 즐거움에 밑줄을 쳐주시고요. 도피적 욕구는 불안이나 초조, 욕구, 불만, 좌절 등의 감정을 해소하도록 도와줍니다. 감정 해소에 밑줄을 쳐주시고요. 통합적 욕구는 다른 사회 집단과 우호 관계를 도모하고 사회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공감대에 밑줄을 쳐주세요. 이렇게 개인차 이론은 대중매체가 4가지의 욕구를 해결해준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2번 사회범주 이론이라고 해서 미디어의 영향력과 스포츠의 소비 형태는 연령이나 성, 사회 계층, 교육 수준, 결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서로 다른 하위 집단의 구성원에게 획일적으로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즉, 계급이나 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사회 범주 이론이에요. 제목 자체에서도 아까 개인차는 개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고 하듯이 사회 범주 이론은 범주, 범위가 나눠져 있다라고 해서 계급이나 계층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줄에 연령이나 성, 사회 계층, 교육 수준, 결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따 나중에 뒤에 나올 계급 계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 범주 이론은 그 밑에 줄 미디어의 영향력이 서로 다른 하위 집단 구성원이라고 한 것처럼 여기 밑줄 치시면 집단으로 나누는, 계급, 계층으로 나누는 게 사회 범주 이론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회 관계 이론은 개개인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고 해석할 때는 주변 사람 영향이 크다. 개인의 대중매체에 대한 접촉 양식은 중요 타자와의 사회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중요 타자에 밑줄을 쳐주세요. 이 중요 타자도 뒤에 나올 내용인데요. 사회화 단원에서 볼 거예요. 중요 타자라는 것은 스포츠 참가에 영향을 미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관계 이론은 이러한 중요 타자와의 사회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고 해서 사회관계 이론이 있는 거고요. 4번 문화규범 이론이라 그래서 대중매체가 현존하는 사상이나 가치를 선택적으로 제시하며 강조한다. 사상이나 가치에 밑줄을 쳐주세요. 지금 이게 스포츠와 미디어 단원에서 대중전달 이론이라 그래서 이 미디어와 관련된 이론 4가지가 나온 건데요.
하나하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기보다는 제목을 통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유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차 이론, 사회 범주 이론, 사회 관계 이론, 문화 규범 이론이 있구나. 이러한 설명이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